저희가 저번 시간에는요, 롤즈의 입장을 차등의 원칙에 기반해서 비판한 로직의 입장을 살펴봤고요.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마찬가지로 롤즈를 비판하는데 약간의 로직이랑은 조금 다른 입장에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로직은요, 이 차등의 원칙의 위반을 개인의 재산권에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비판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보게 될 두 명의 사람은요, 개인의 권리라기보다는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비판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를 지우지 않고 남겨놨어요. 남겨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원초적 상황에 대한 이야기와 정의 원칙에 대한 이야기가 롤즈한테서는 그러니까 롤즈의 저는 핵심이기 때문에 롤즈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이것과 이거를 공격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한 가지 알아둘 거. 롤즈의 정의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전제로 내세우는 게 모든 사람들이 공정한 상황, 즉 원초적 상황에 대해서 합의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이 결론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만약에 원초적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부정이 된다면은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마찬가지로 다 부정이 되겠죠. 왜냐? 전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니까. 그래서 오늘 수업은요, 이제 이번 수업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에 대한 논쟁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동체주의자의 대표적인 두 사람이 샌델과 왈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인데요. 요즘에 이제 뭐 이 자유라는 말이 굉장히 핫한데 이 자유는 주로 뭘 중시하겠습니까? 아무래도 가지고 있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할 테고 공동체는 반면에 공동체 다수를 강조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알아본 지금까지의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의 대표적인 주자는요, 롤즈와 그리고 로직이었습니다. 로직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권리를 최우선시하죠. 그러니까 차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 차등의 원칙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을 뺏는다는 이야기를 전개하니까요. 이 공동체주의로 배울 사람은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샌델과 왈저가 될 텐데요. 여러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걸 보셔야 되냐? 이 롤즈와 로직의 종합적인 주장의 동착점을 봐야 되는데, 이 롤즈와 로직은요, 롤즈는 정의 원칙을 시행을 통해서, 로직은 소유에 대한 정당한 소유에 대한 옹호 논증을 통해서 이 개인이 스스로 삶의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한다고 주장합니다. 조금 이 개인의 삶의 목표와 추진이라는 것을 저희는 쉽게 이제 실현이라고 봐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개인이 스스로 삶의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한다는 것에 담겨있는 뭐냐면은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는 개인이 스스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좋은 개념이라는 것이 개인이 수립한다는 겁니다. 개인이 수립.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이 롤즈와 로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샌델과 왈저를 비롯한 공동체주의자는요, 과연 스스로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판단할 수 있을까? 좋은 개념은요, 공동체의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좋은 개념이 또한 공동체의 맥락 속에서 공동체의 뭔가 구체적이고 특수적인 맥락 속에서 형성된다는 거지, 공동체가 없는 상태에서의 개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개념을 둘러싼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논쟁이 한때 진짜 핫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자유주의자들은요 좋은 개념을 스스로 만든다라는 것을 옹호하는 반면에 공동체주의자는 좋은 개념이 공동체의 특수적 맥락을 벗어나서는 형성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보시면은 자 학습지 마지막 페이지에요. 8페이지에 대한 이야기가 될 텐데 먼저 처음 볼 사람은요 마이클 샌델입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으로 여러분한테는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저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샌델이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원래는 칸트의 구성주의적 관점의 비판인가 해가지고 롤즈를 깠어요. 롤즈를 까가지고 27살의 나이에 하버드 대학교에 교수가 됐습니다. 저랑 동갑이거든요. 진짜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볼 것 같은 거냐면은 샌델은요 롤즈의 이 관점을 비판을 해요. 과연 원초적 상황이 롤즈가 이야기하는 것과 별개로 실현이 가능한가? 원초적 입장에 진짜 가능한가? 그거 그냥 상상만 가능한 거 아니야? 어떻게 우리는 공동체에 이미 구체적이고 특수적인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상황을 상정할 수가 있어? 상정한다고 해도 실제로 불가능할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샌델이 롤즈를 비판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무연고적 자아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롤즈가 이야기하고 있는 자유롭고 평등하지만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을 지닌 개인은요 그냥 허수아비 같은 그 사람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는 그냥 연구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일종의 허수아비. 그래서 땡땡 보면 나와있죠. 공동체에 의해서 개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는데 롤즈의 인간과는 공동체가 전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정체성을 확보할 수가 없다. 따라서 그냥 연구가 없는 자아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아래에 네모칸을 좀 보시면은 롤즈의 입장을 받아들이면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결국 그냥 결론은 사람은 허수아비가 된다라는 맥락에서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수학적으로 수상하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진짜 너무 맥락이랑 동떨어진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연고적 자아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샌델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상호주관적 인간관 혹은 자아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이제 여러분들이 상호주관적이다라는 공동체주의와 관련된 논증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단어거든요. 심지어 아마 2016년 제가 임용시험 보기 한 1년 전에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임용시험에 이 상호주관적이다라는 단어가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틀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낼 정도면은 중요한 단어니까 냈겠죠. 상호주관적은 무슨 말이냐면요 주관이라는 것이 개인의 주관은요 그걸 스스로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주관을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요 개인의 주관은 상호협력 속에서 형성된다는 것이 이제 상호주관적 인간관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 상호협력이라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게 일종의 공동체 맥락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보셔야 됩니다. 샌델은요 상호주관적 인간관을 주장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롤즈의 자아관을요 무연고적 자아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 무연고적 자아를 보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서로 사람들한테 무관심한 합리성을 지켜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근데 과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을 지닌 사람들이
협상에 대해서 합의하려면 저거 다른 사람들도 있다는 눈치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왜 다른 사람 전제하지 않아? 그래서 막 이 롤즈는 상호 주관적 인간관을 전제하고 있는데 그냥 모른 척 한 거야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결론을 이야기하자면은 롤즈의 인간관을 무연고적 자아관이라고 비판하고요. 샌들이 말하는 인간관은 상호 주관적 인간관으로서 개인의 정체성은요 서로 사람들 간의 상호 협력 속에서 형성이 되는데 롤즈의 주장은 그걸 간과했다. 공동체의 영향력을 간과했다라는 것이 샌들의 주된 비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랑 근거를 해가지고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샌델의 공동체관은요 롤즈의 공동체관은요 도구적 공동체라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도구적 공동체라는 것을요 구성적 공동체와 비교를 하셔야 돼요. 구성적 공동체. 자꾸 부러져. 도구적 공동체는요 이제 샌델이 롤즈를 비판할 때 롤즈가 갖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롤즈는 공동체를 수단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어떤 수단? 개인의 좋은 삶을 위한 수단으로. 이거 롤즈는 공동체를 수단으로 본다. 반면에 샌델이 주장하고 있는 구성적 공동체라는 개념은요 공동체가 단순한 수단이 아니에요. 개인의 정체성이 공동체 내에서 구성된다는 정말 큰 의미를 가진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성적 공동체는 제가 2017년에 임용시험 볼 때 그때 빈칸으로 나와가지고 이거 완전 공부했는데 땡큐해서 덥석 물어간 단어이긴 합니다. 그래서 구성적 공동체와 도구적 공동체를 비교해 주시고요. 샌델은 구성적 공동체를 지지했다. 거기 학습지에 보시면은 롤즈가 이제 협동적 공동체라는 것을 추가했다는 것이 나와요. 근데 어차피 샌델이 보기에는 협동적 공동체 또한 메인은 개인이에요. 개인이 무엇이 좋은지에 대한 개념은요 개인 스스로가 수립하는 것이 협동적 공동체입니다. 비록 거기에 대해서 협력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너무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샌델이 바라보기에는 정체성은 공동체 내에서 구성된다는 것이 샌델의 생각이에요. 근데 롤즈는 아무리 어떻게든 이야기를 해도 그 공동체가 구성된다는 정체성이 공동체 내에서 구성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이야기해도 마음에 들지 않아 라는 식으로 논쟁을 펼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샌델 정리하면은 샌델의 롤즈 비판은요 크게 두 가지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무연고도 차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구적 공동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 그래서 따라서 샌델이 바라보기에 이 원초적 상황에 있는 이러한 인간관에 대한 전제가 잘못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마찬가지로 정의 원칙 또한 과연 그게 맞을까? 라는 말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럼 결국 샌델에 따르면은 그러한 정의의 원칙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구체성과 특수성을 고려해서 형성되어야 한다라는 논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샌델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왈저예요. 아마 2학년 친구들은요. 그 국제정치 마지막 시간, 국제정치 이야기 때 보면은 정의전쟁이라고 하는 걸 배울 겁니다. 거기에서도 마이클 왈저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똑같은 사람이에요. 마이클 왈저라는 사람이 이제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은 왈저는 이거 비판합니다. 정의의 원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실질적 기회인증 원칙, 차등의 원칙이 과연 맞나? 그것 또한 공동체의 맥락과 특수성을 무시했다. 이거 다시 또한 정의의 원칙은 공동체의 구체성, 특수성 무시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잠깐만 여기 칠판에 다 나온 거 좀 볼게요. 네, 다 나오네요. 무슨 이야기냐?
마치 롤즈의 정의의 원칙이 언제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언제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 있을까에 대해서 딴지를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슬람을 믿습니다. 이슬람을 믿어요. 그래서 이슬람 교를 믿는데 거기에 대해서 돼지를 잡아왔다고 칩시다. 사람들이 협동을 해가지고요 돼지를 잡았어요. 그러면 돼지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롤즈는 이 공동체주의자들의 입장이 보기에 마치 롤즈의 주장이 언제 어디서나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돼지를 반드시 나눠 주어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슬람 교회 입장에서 돼지를 먹는 것은요 말도 안 돼요. 근데 과연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것을 적용하는 게 과연 맞나? 공동체의 맥락 무시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비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뭐 예를 들면 또 뭐 힌두교에서 소를 신선시하는데 소를 잡아먹는다고 칩시다. 롤즈는 소를 실질적 기회의 이론과 차등의 원칙에 의거해서 분배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을 할 텐데 아니 신성시하는 소를 분배를 해야 한다는 이게 말이 되니까 말도 안 된다. 공동체의 맥락 무시하는 거다 라는 식의 비판이 가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개를 싫어해. 개고기를 싫어해. 근데 개를 잡았어요. 롤즈는 롤즈의 이야기만 받으면은 우리 개 잡아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또한 그렇게 분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마치 정의의 원칙이 강압적으로 들릴 수 있는 원칙이 이게 너무 강압적이다. 그래서 이제 말저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분배 법칙이라는 것이 분배 법칙은요 공동체의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하자는 식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왈저에 의하면 동그라미 1번이에요. 인간 사회는 수많은 가치를 분배하는 분배 공동체.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일한 분배 정의의 원리. 이거 정의의 원리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거기에 조금 하이라이팅 좀 부탁드립니다. 상이한 사회적 가치들은요 상이한 근거에 따라 상이한 절차에 맞게 상이한 주체들에 맞게 그냥 공동체의 맥락을 고려해서 분배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러한 그것을요 이제 복합평등이라고 하는데요. 복합평등 이해하려면요 그 안에 네모칸 좀 봅시다. 복합적 평등 영역은 전제에 대해서 정반대이다. 이러한 지대는 그러한 지대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일군의 관계들을 정립한다. 형식적으로 표현하면은 복합적 평등은 어떤 시민도 한 영역 내지 특정한 사회에 대해 그가 지니는 지위가 다른 재와의 강한 영역에서 그의 지위에 있어 침입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신인 X는 정치적 공직에 신인 Y보다 우선하여 선택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그 경우에 두 사람은 정치 영역에 있어서 불평등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X의 공직이 다른 영역들에 있어서 Y보다도 유리하게 되지 않는 한 그들은 전반적으로 불평등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해서 이 복합평등은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왈저가 가치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거예요. 가치의 영역이 있다. 이 가치의 영역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치적인 영역 혹은 의료, 복지 영역 혹은 경제 영역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왈저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정치적 영역 내에서의 분배의 기준은 공동체의 맥락을 고려해서 형성될 거예요. 단일한 분배의 정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죠. 한번 그 국회의원의 아드님이 이제 정치가가 또 된다고 해서 이제 선거에 나올 일이 있었잖아요. 그게 공동체 맥락에서 형성된 곳이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 걸지 말자. 그 맥락이 있으니까 그 문제를
그 분배를 존중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의료복지에 대해서도요, 공동체의 맥락을 고려한 분배 기준이 있을 거예요. 나라들마다 다르겠죠. 경제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있을 겁니다. 공동체의 맥락을 고려해서. 근데 Y쪽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공동체 내에서 한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불평등은요, 인정할 수 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공동체의 구체적인 맥락과 구체적 특수적인 맥락들을 고려했을 때 한 영역을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것을 만약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면은 문제 없어. 거기에 대해서 굳이 이것들 억지로 적용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Y자가 이야기하는 건 어떤 이야기냐면은 내가 정치적인 권력이 있다고 해서 이 권력을 의료 영역이나 경제 영역까지 확장시켜서 지배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거는 불평등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시 한 영역 내에서의 불평등은 문제가 없지만은 이 영역에서 가지고 있는 지배적인 우위를 가지고 의료든 경제든 다른 가치 영역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은 불평등하다라는 입장을 Y자는 전개를 합니다. 내가 정치라고 해서 예를 들면 나한테 특혜를 준다거나 혹은 애가 아픈데 의료를 조금 더 남들보다 빨리 받는다거나 하는 이야기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의 복합평등론에서 Y자는 전제에 반대한다라고 나와 있었고요. 전제는요, 어떤 특수한 한 영역의 가치를 독점을 해서 그것을 토대로 다른 가치의 영역을 지배하는 현상을 전제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CF, 참고 달고 한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불평등에 대해서 Y자는 허용 가능하다. 공동체 이 맥락을 고려했을 때는 문제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동그라미 3번. 이에 근거해서 Y자는 사회적 구체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낸 추상적 분배 정의의 원칙은 무용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과연 이 정의의 원칙이 적용 가능한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 원칙들을 고려할 때는 우리가 뭐 정치적 영역이든 여기든 그렇게 특수성을 고려를 해서 한 원칙들을 제시하자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Y자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거는 공동체주의자들이 그래 어떻게든 공동체의 특수적 맥락과 구체적인 상황을 좀 고려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 일종의 상대주의로 활용해줄 수도 있는 요지가 되는 거죠. 공동체마다 다르면은 한 공동체 내에서도 완전 문제가 되는 곳을 허용해줘야 되는 건가? 혹은 Y자의 입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정치와 의료와 경제를 좀 뭔가 엄밀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과연 이러한 것들이 엄밀하게 구분되는 것인가? 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좀 교양으로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어떤 거냐면은 롤즈가 정의의 원칙을요 언제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롤즈가 이제 당연히 롤즈는 그것을 의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이야기만 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롤즈가 바라보기에 인간 사회는요, 종교나 문화적인 영역 등에 대해서는요 보편적으로 합의될 수 있는 무언가를 이제 골라내는 것은 무리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것을 인정해주자. 차이를 인정한다고 하면 분배 원칙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마치 그가 이 자유의 원칙에 대해서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의의 원칙에 대해서 롤즈는요 이 정의의 원칙이요 오직 이 정의의 원칙은 정치적인 것에는 적용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정치적인 것들. 사실 정치적인 것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전에 쭉 롤즈 보면서 이야기한 사회의 기본 구조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인 것은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서 그의 그러한 책을요 정치적
자유주의라고 합니다. 조금 논의가 한정이 된 거죠. 롤즈의 논의가 일단은 뭐 민주사회에 적용이 되어서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이것들 적용할 수 있다. 근데 적용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종교와 문화에 대한 차이를 인정해 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일종의 정치와 그 이외의 영역을 구분하고요. 이러한 정치적인 영역에서 내린 이 정의의 원칙과 문화가 조화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해요. 조화 가능하다. 그러니까 조금 더 복합적으로 본 거죠. 마치 이것을 언제 어디서 정되는 게 아니라 오직 이것은 정치에만 적용돼. 근데 공동체 맥락에서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분배는 공동체 맥락에 따라서 이루어져. 나는 그렇게 따지면은 이것들을 고려하면은 공동체주의자에 대한 비판도 방어할 수 있으면서도 자신의 논지에 대한 문화에 대해서 큰 체인지가 없이 강력한 주장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요, 중첩적인 합의라고 하는데, 이런 거죠. 일종의 여기 문화가 있고요. 문화적인 맥락을 다 사람들끼리 뭐 A 문화가 있고 B 문화가 있고 뭐 C 문화가 있고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정치적인 영역에 대해서는요, A 문화든 B 문화든 C 문화든 다 같다. 그래서 중첩적으로 정치적인 원칙의 정의의 원칙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중첩적인 합의다 라고 해가지고 조금만 이해를 하시면은 더 뭔가 정치 관련한 탐구를 할 때는 있어 보이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의 결론은 롤즈는 정말 대단하고요. 이 롤즈를 비판하는 사람으로는 노직이 있었고요. 샌델과 왈저가 있었다. 근데 샌델과 왈저는 공동체주의자로 묶여가지고 또한 롤즈 노직과 대립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정의의 원칙은 어떤 단일한 분배 원칙인지 아니면 공동체의 구체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원칙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지속적으로 우리가 탐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생각한 다음에 다시 확립하고 사회에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거 볼 때쯤에는 시험도 잘 끝나고 여러분들 시험도 무사히 잘 본 상태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